끝난 줄 알았습니다. 채화영은 무너졌고 모든 게 정리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한수련이 돌아왔고 그녀가 꺼낸 녹음기 하나가 드림그룹의 시작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이름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마대창. 지금까지 피해자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진실. 끝난 줄 알았던 복수.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채화영이 무너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마서린이 대표 자리에 앉았고 오장민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고 정숙희는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남겨놓은 독이었습니다. 드림그룹은 조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아래에서 누군가는 아직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마서린의 책상 위에 올라온 낡은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건 계약서도 아니고 재무자료도 아니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오복길,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마대창. 두 사람 사이에 한 여자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마서린의 손이 멈췄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모든 시작은 이 여자였다. 마서린의 눈빛이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채화영이 남긴 마지막 펜은 돈도 아니고 지분도 아니었습니다. 과거였습니다. 오래전 묻어버린 진실. 드림그룹이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과거. 마서린이 곧바로 오장미를 불렀습니다. 오장미가 집무실로 들어오자 마서린은 말없이 사진을 내밀었어요. 오장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이 사람 누구야? 오장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억을 더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나도 어릴 때 한 번 본 적 있어. 마서린이 숨을 삼켰습니다. 누군데? 오장미가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아빠가 그 사람만 보면 표정이 달라졌어.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이상하게 조심했어. 마서린이 물었습니다. 이름은 알아? 오장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느낌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그날 저녁 마대창의 서재. 마서린은 사진을 들고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마대창은 사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할아버지, 이 사람 누구예요? 마대창이 천천히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갑자기 몇 년은 더 늙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마서린은 그 얼굴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구나. 할아버지가 끝까지 묻어두고 싶었던 일이구나. 마대창이 마른 입술을 적시며 말합니다. 한수련이다. 마서린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누구예요? 마대창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오래전, 드림그룹이 아직 드림그룹이 되기 전, 나와 내 아버지, 그리고 오복길까지 셋이 같은 자리에 있었을 때 모든 걸 뒤흔든 여자다. 마서린과 오장미는 말없이 마대창을 바라봤습니다. 마대창이 낮게 말을 이었어요. 한수련은 원래 내 아버지와 혼인을 약속했던 여자였다. 그 한마디에 서재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장미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마대창은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어느 순간부터 내 옆에 서 있었지. 마서린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럼 우리 아빠는요? 마대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버려졌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숨을 세게 들이마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평생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마대창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내 아버지는 내 곁을 떠났고 오복길도 등을 돌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수련도 사라졌다. 마서린의 눈빛이 서늘하게 굳었어요.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은 줄 알았다. 죽은 줄 알았다는 말. 확신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서린은 바로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줄 알았다는 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마대창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그날 밤 오장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사진 속 여자를 계속 바라봤어요. 채화영은 왜 이제 와서 이 사진을 남겼을까? 한도준이 잡힌 뒤인데도 왜 이런 패를 남겨놨을까? 그건 하나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보다 더 깊은 곳에 묻혀있던 진실이 있다는 뜻. 오장미는 곧바로 강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호 씨, 우리 이거 다시 파야 돼요. 강백호는 이미 자료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도 같은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 이름 찾았습니다. 오장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누군데요? 강백호가 말합니다. 한수련. 20여 년 전 드림그룹 계열사 명의로 해외 출입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장미가 숨을 멈췄어요. 뭔데요? 사망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오장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 그런데 법적으로는 죽지 않은 사람. 그 말은 하나였어요. 살아있다는 뜻. 다음 날 아침, 마서린은 강백호와 함께 오래된 자료보관소로 향했습니다. 드림그룹 본사 지하.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서류보관실이었어요. 낡은 철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강백호가 말합니다. 채화영은 아마 우리가 여기까지 올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흔적을 남겨둔 거예요. 찾아보라는 뜻이 아니라 찾다가 더 무너지라는 뜻으로. 마서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전등을 들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류함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20년 전, 25년 전, 드림그룹 초창기 문서들. 마서린의 손이 한 상자를 끌어냈습니다. 오복길. 이 이름이 적힌 파일이었어요. 파일을 펼치는 순간 오장미가 굳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업 자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오복길이 직접 쓴 편지였어요. 마대창. 당신이 한수련까지 빼앗아 놓고 이제 내 친구까지 망가뜨릴 셈이요. 서류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마서린이 편지를 넘겼어요. 계속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한수련은 내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었어. 당신이 떠나게 만든 거요. 그리고 그날 밤 한수련이 사라진 뒤 내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 오장미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마서린은 마지막 줄을 읽다가 손을 멈췄어요. 당신은 평생 숨기겠지만 언젠가 내 손녀들이 이걸 알게 되면 그때는 당신도 피할 수 없을 거요. 편지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강백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사건이에요. 마서린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이죠? 강백호가 편지의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한수련이 사라진 날과 드림그룹 핵심 지분이 이동된 날이 같습니다. 오장미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사람이 사라진 날, 회사 지분이 움직였다. 우연 같지 않았습니다. 마서린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강백호가 말을 이었어요. 누군가의 실종이 드림그룹 지배구조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 서류실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듯한 발소리. 세 사람 모두 동시에 멈췄어요. 강백호가 재빨리 문 쪽으로 갔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강백호가 집어들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파면 팔수록 다칠 겁니다. 마서린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날 이후 드림그룹 안 분위기는 다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들러붙었고 과거 경영 비리 의혹이 다시 떠올랐고 마서린이 대표가 된 뒤 처음으로 주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일부는 술렁였어요. 한 이사가 회의실에서 말합니다. 대표님, 지금은 과거를 들추는 것보다 회사 안정이 먼저 아닙니까? 다른 이사도 말을 보탰어요. 괜히 오래된 일 건드렸다가 드림그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마서린은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어요. 썩은 뿌리 위에 세운 나무는 언젠가 반드시 쓰러집니다. 지금 흔들리더라도 이번엔 끝까지 갑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마서린이 아니었어요. 살아도 되냐고 묻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손으로 회사의 가장 어두운 뿌리를 들춰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편 구치소. 최화영은 변호인을 통해 한수련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졌어요.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저렇게 반응하시는 걸 보니 중요한 사람입니까? 최화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어요. 변호인이 다시 말했어요. 말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제야 최화영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돌아오면 안 돼. 변호인이 눈을 좁혔어요. 돌아온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입니까? 최화영은 입을 닫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말해버린 뒤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강준호가 다시 면회를 왔습니다. 최화영은 아들을 보는 순간 다급하게 물었어요. 준호야, 요즘 집에 이상한 사람 온 적 없니? 강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최화영이 말합니다. 오래전 사진 같은 거 누가 찾거나 그러지 않았어. 준호는 엄마를 빤히 봤어요. 엄마, 지금도 숨기는 게 있어요? 최화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 이제 엄마 대신 엄마 비밀 지켜주는 사람 아닙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순간 최화영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한수련을 찾으면 안 돼. 준호의 발이 멈췄습니다. 면회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준호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누구요? 최화영은 그제야 자신이 또 말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준호는 구치소를 나오자마자 곧바로 오장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한수련이라는 사람 찾고 있죠? 오장미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그 이름 어떻게 알았어? 강준호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직접 말했어요. 찾으면 안 된다고. 오장미와 마서린, 강백호는 곧바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백호가 말합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한수련은 살아있거나 적어도 최화영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마서린이 사진을 바라보다 말했어요. 만약 살아있다면 왜 이제까지 안 나타난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가장 무서웠으니까요. 스스로 숨은 건지, 누군가 숨긴 건지, 혹은 나타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건지. 그날 밤, 마서린은 홀로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자신이 지금 찾는 건 회사의 비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인생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왜 엄마와 자신이 그렇게 버려져야 했는지, 그 처음을 찾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강백호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밝히지 않았어요. 한수련을 찾고 있죠. 그러면 청남항으로 오세요. 오전 6시. 늦으면 못 봅니다. 전화는 바로 끊겼습니다. 오장민은 위험하다고 했고, 강백호도 함정의 가능성을 말했어요. 하지만 마서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야 돼요. 오장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혼자는 안 돼. 결국 세 사람은 함께 청남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바닷바람이 거칠게 불었어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멀리 낡은 창고 하나가 보였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낡은 의자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서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이 생긴 얼굴이었지만 사진 속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한수련이었어요. 오장미가 숨을 삼켰고 강백호는 무의식적으로 마서린 앞을 막았습니다. 한수련은 그 모습을 보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당연히 나를 원망하겠지. 마서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한수련이에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를 망가뜨린 여자. 그리고 마대창을 평생 괴물로 만든 여자. 오장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한수련의 눈에 오래된 피로가 드리웠어요. 너희는 지금까지 거짓의 반만 알고 있었어. 마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버린 게 당신 아니었어요? 한수련이 단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버린 적 없어. 짧은 그 한마디에 마서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나는 도망친 게 아니야. 끌려간 거야. 오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한테요? 한수련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채화영 어머니한테.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채화영의 어머니. 지금까지 등장조차 하지 않았던 인물. 하지만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판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수련이 말을 이었습니다. 채화영 어머니는 내가 내 아버지 곁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드림그룹은 처음부터 자기 딸 손에 들어가야 했거든. 마서리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한수련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말이 안 되는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너희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오장미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나타난 거예요? 한수련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날 감시하던 사람이 죽었거든. 누구냐는 질문은 필요 없었어요. 채화영 어머니.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한수련은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강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한수련은 가방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어요. 있어.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러 왔던 날, 우리가 나눈 대화, 그리고 그날 밤 누가 나를 데려갔는지 들은 목소리까지. 마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녹음기 안에는 아버지의 진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창고 바깥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강백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온 겁니다. 한수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벌써 찾았구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어요. 맨 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이강혁이었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강준호의 아버지. 지금까지 조용히 뒤를 지키던 사람. 그런데 그의 얼굴은
세 사람이 알고 있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한수련 씨,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마서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강혁 씨가 왜 여기 있어요? 이강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아주 무겁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세상 밖으로 꺼내면 죽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오장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당신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강혁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끔찍했어요. 마서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설마, 당신도 그때 있었어요? 한수련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있었어. 이강혁은 그날 전부 봤어. 창고 안 공기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강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말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수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무너진 날, 이강혁은 거기 있었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마서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세상이 다시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채화영 하나 무너뜨리면 끝날 줄 알았던 싸움. 그런데 이제 보니 그 뒤에는 더 오래되고 더 썩은 사람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이를 악문 채 말했어요. 좋아요. 이제 다 꺼내요. 누가 어디까지 더럽혔는지 전부. 이강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마서린은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과거의 진실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관계까지 전부 무너뜨릴 폭탄이라는 걸. 강준호.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시는 아버지 이강혁을 예전처럼 볼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한수련이 녹음기를 꼭 쥐며 말했어요. 너희가 진실을 원하면 이제부터는 돌아갈 수 없어. 마서린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돌아갈 곳도 없어요. 애초에 우리한텐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 한마디에 오장미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백호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강혁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창고 바깥에서 또 다른 차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뛰어들어왔어요. 강준호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안을 둘러본 준호의 시선이 아버지 이강혁에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수련의 손에 들린 녹음기를 봤어요. 아버지, 지금 여기서 또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와 함께 모든 인물의 숨이 동시에 멎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과거를 덮을 수 없어요. 채화영의 몰락으로 시작된 복수는 결국 드림그룹이 세워진 첫날의 피와 배신까지 모두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신이 되찾아야 하는 건 대표 자리 하나가 아니었다는 걸. 아버지의 인생, 엄마의 세월, 오장미의 눈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 그 모든 걸 빼앗아간 진짜 첫 번째 사람을 이제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한수련이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젊은 오복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만해요, 회장님. 이러면 진짜 사람 죽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그 말은 마대창을 향한 말이었어요. 마서린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곧이어 젊은 마대창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려는 순간 화면이 끊기는 것처럼 그 장면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정말 모든 비극의 시작이 마대창이었던 걸까요? 채화영이 숨겨온 마지막 진실, 한수련의 귀환, 그리고 이강혁이 침묵했던 그날 밤의 정체. 무너진 줄 알았던 과거가 다시 살아나면서 드림그룹은 이제 가장 위험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 진짜 가해자였고
누가 진짜 피해자였는지, 그리고 마서리는 대표가 아니라 손녀로서, 딸로서 끝까지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오장미와 강백호의 관계도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더 깊어질지, 흔들리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강준호 역시 아버지 이강혁과 어머니 최화영 사이에서 마침내 자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서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한수련이 살아 돌아왔고, 녹음기 속 오복길의 목소리는 모든 비극의 시작이 최화영이 아니라 마대창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복수. 이제 드림그룹은 진짜 지옥의 문 앞에 섰습니다. 녹음기 속 첫 마디가 떨어진 순간 창고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만해요, 회장님. 이러면 진짜 사람 죽습니다. 오복길의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까지 그대로 들렸어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그날 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장민은 아예 숨을 쉬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강준호도 굳어버린 채 녹음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물러나면 우린 전부 끝장이야. 마서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 목소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대창이었어요. 창고 안에 있던 모두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오장미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고 강백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 이강혁을 바라봤어요. 녹음기 속 오복길의 목소리가 다시 터졌습니다. 끝내야 할 건 회사가 아니라 당신 욕심입니다. 수련 씨까지 끌어들여서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겁니까? 지직거리는 소리가 섞였고 그 뒤로 여자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한수련이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마서린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사진 속 얼굴만 보던 사람이 이제는 울고 있는 목소리로 눈앞에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젊은 마대창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없던 일로 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도 오복길도 다 끝난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오장미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건 협박이었습니다. 단순한 사랑 싸움도 아니고 단순한 배신도 아니었어요.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꺾어버리는 협박. 그게 드림그룹의 시작점에 있었던 겁니다. 녹음기 속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거칠게 소리쳤고 한수련의 울음소리가 커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건 안 됩니다. 모두의 눈이 동시에 이강혁에게 향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바로 젊은 이강혁의 목소리였으니까요. 강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거기 있었던 겁니다. 녹음기 속 젊은 마대창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본 건 평생 못 본 걸로 해. 젊은 이강혁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이러면 사람 인생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마대창의 마지막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녹음이 끊겼습니다. 창고 안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단 몇 분짜리 녹음이 수십 년 동안 감춰졌던 거짓을 모조리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내 아버지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 낮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오장미도 떨리는 입술로 따라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 우리도 처음부터 밀려난 거였어. 한수련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마서린은 바로 잘라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당신이 지금 우리한테 할 말이 그거예요. 한수련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는 오래된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도망치지 않았으면 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평생 생각하며 살았어. 오장미가 이를 악물었어요. 도망친 게 아니라 끌려갔다면서요. 한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근데 결국 사라진 건 나였잖아. 남겨진 사람들은 다 무너졌고. 마서리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데려갔죠? 정확히 누가? 한수련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채화영 어머니.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움직이던 비서 하나가 있었어. 이름은 백인호. 강백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백인호. 그 이름을 되뇌는 순간 강백호는 바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잠깐만요. 이 이름 기록에서 본 적 있습니다. 마서리는 한수련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사람. 한수련이 말합니다. 죽은 줄 알았지. 다들 그렇게 정리됐으니까. 근데 아니야. 살아있어. 지금도 드림그룹 주변에 붙어 있을 거야.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급하게 전화벨이 울렸어요. 강백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오장미가 불안한 얼굴로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강백호가 천천히 전화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드림그룹 본사 서버실에 누가 침입했습니다. 20년 전 지분 이동 기록이 저장된 백업 서버가 방금 삭제 시도됐답니다. 마서린의 얼굴이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과거를 숨긴 사람들이 녹음기 하나 드러났다고 멈출 리 없었던 거예요. 마서린이 바로 말합니다. 본사로 가요. 지금 당장. 이강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장미가 차갑게 쏘아봤어요. 지금 와서 우리 걱정하는 척하지 마세요. 강준호도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막지 마세요. 그날도 막지 않았잖아요. 그 한마디에 이강혁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에게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급히 드림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 드림그룹 건물은 겉으로 조용해 보였어요. 하지만 내부는 이미 난장판이었습니다. 보안팀이 오가고 있었고 전산실 직원들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마서린이 서버실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누군가 이미 들어왔다 간 흔적이 분명했어요. 케이블이 뜯겨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외장하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산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표님, 중요 자료 일부는 지켰는데 20년 전 주주명부 원본 파일은 거의 날아갔습니다. 마서린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거의라는 건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죠. 전산팀장이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동 백업본 일부가 외부 저장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복구 시도 중입니다. 강백호가 바로 말했어요. 침입 기록은요? 한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사내 출입 카드가 사용됐습니다. 퇴사자 카드예요. 누구 겁니까?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다가 얼굴이 굳었어요. 백인호입니다.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창고에서 들은 이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한수련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 남자는 죽지 않았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마서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찾아요. 무조건.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여직원 하나가 비틀거리며 뛰어왔어요. 대표님. 이사회 비밀회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마서린과 오장미, 강백호는 동시에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강백호가 보안 요원과 함께 문을 강제로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안에는 노트북 한 대와 타다 남은 서류 더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프로젝터가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는 단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진실을 열면 드림그룹도 끝난다. 오장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협박이네요. 강백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조각을 주었어요. 그 순간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마서린이 서류를 낚아채듯 봤어요. 오복길 사망 전 작성한 탄원서 초안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대창과 채화영 어머니, 백인호 이름까지 모두 적혀 있었어요. 오장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강백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출 못한 겁니다. 누가 막은 거예요?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비밀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아직 안에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고 잠시 뒤 한 남자가 끌려 나왔습니다.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지만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백인호였습니다. 한수련을 감시하던 사람. 20년 전 밤의 증인 중 하나. 그리고 지금 서버를 지우려던 인물. 백인호는 잡혀 나오면서도 이상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늦었어. 마서린이 다가섰어요. 뭐가 늦었다는 거죠? 백인호는 피 묻은 듯한 눈으로 마서린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누가 진짜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 오장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입 다물어요. 지금. 하지만 백인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채화영, 마대창, 한수련. 그건 다 시작에 불과했어. 강백호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백인호가 웃었습니다. 드림그룹을 진짜 먹으려 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까. 마서린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누구죠? 백인호는 대답 대신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문가에 서 있던 이강혁을 바라봤어요. 순간 모두의 눈이 다시 이강혁에게 향했습니다. 강준호까지도요. 아버지. 이강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백인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인 척 참 오래 했지. 오장미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똑바로 말해요. 백인호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20년 전 마대창이 괴물이었다면 그 옆에서 계산기 두드린 건 이강혁이었다. 그 한마디에 강준호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세상이 또 뒤집혔어요. 조용하고 점잖고 늘 한 발 물러서 있던 사람. 채화영의 남편이자 강준호의 아버지. 그 이강혁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계산까지 했던 공범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강혁이 입을 열었어요. 그건 다릅니다. 마서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뭐가 달라요? 이강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막으려 했던 건 맞아요. 근데 그때 나는 아무 힘도 없었어. 오장미가 쏘아붙였어요. 그래서요. 힘 없으면 사람 하나 망가지는 거 보고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강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준호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처음 아버지를 찾아갔던 그날의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배신당한 아들의 서늘한 눈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똑같았어요? 그 말에 이강혁은 무너질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산팀 직원이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대표님, 백업 파일 복구됐습니다. 마서린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요?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주명부 원본하고 비밀 신탁 계약서가 같이 나왔습니다. 강백호가 바로 물었어요. 누구 명의죠?
직원이 대답했어요. 20년 전 최화영 명의가 아니라 강준호 명의입니다. 순간 방 안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준호 본인도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뭐라고요? 강백호가 서류를 확인하며 빠르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당시 강준호 씨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주 어렸을 텐데. 직원이 떨며 말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출생 전 신탁 명의로 드림그룹 핵심 지분 일부가 미리 묶여 있습니다. 오장미가 굳은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처음부터 강준호를 위해 준비한 판이었다는 뜻이야? 마서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최화영을 위해서였겠지. 자기 아들 이름으로. 강준호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 태어나기 전부터 누군가의 욕심을 위해 이름이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강혁도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나도 처음 본다. 오장미가 냉소했습니다. 이제 그 말 믿으라고요? 강백호는 재빨리 머리를 굴리고 있었어요. 이 신탁 계약이 사실이면 드림그룹의 현재 지배구조도 문제됩니다. 20년 전부터 불법 증여, 차명 신탁, 명예 악용까지 전부 엮일 수 있어요. 마서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가족사도 아니고 과거 연애사도 아니고 회사를 세운 구조 자체가 범죄였다는 뜻이네요. 강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드림그룹이 다시 한번 무너질 위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내부 배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그 자체의 탄생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마서린은 홀로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은 여전했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괜찮아? 마서린은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아니. 짧고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나 이제 모르겠어. 누굴 미워해야 하는지, 누굴 믿어야 하는지. 오장미가 동생 옆에 섰습니다. 몰라도 돼. 근데 한 가지는 알잖아. 마서린이 언니를 바라봤어요. 오장미가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누군가를 무너뜨리려고만 온 게 아니야. 우리 자리를 찾으려고 온 거야. 마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그 자리가 생각보다 너무 더러워. 오장미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알아. 근데 더럽다고 내 자리 아닌 건 아니잖아. 청소하면 되지. 그 말에 마서린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웃음이었어요. 한편 저택의 서재 마대창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복구된 문서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한수련의 이름, 오복길의 편지, 강준호 명의 신탁 계약서. 마대창은 한 장 한 장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방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오랜 세월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버텼던 사람,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숨겨온 과거가 손녀들 손에 의해 하나씩 파헤쳐지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다.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마서린이었어요. 할아버지. 마대창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다 들었구나. 마서린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멈췄어요. 할아버지. 이제 하나만 물을게요. 마대창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빠를 정말 한 번도 지키려 한 적 없어요? 그 질문은 칼보다 깊게 들어갔습니다. 마대창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키고 싶었다. 마서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왜요? 마대창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가진 걸 놓치기 싫었으니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고백은 없었어요. 내 아들보다 회사와 권력이 더 중요했다는 말. 그걸 이제야 입 밖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마서린은 울지 않았어요. 대신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돌아서려 했어요. 그때 마대창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설리나. 마서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마대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다 돌리고 싶다. 마서린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빠한테는 못 돌려주잖아요. 그 말이 끝나고 서재 문이 닫혔습니다. 마대창은 의자에 주저앉듯 무너졌어요.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사과가 늦으면 용서받을 기회조차 사라진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드림그룹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간 거예요. 드림그룹 20년 비밀 신탁 의혹. 죽은 줄 알았던 실종 여인 귀환. 회장 일가 과거 폭로 임박.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고 건물 앞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서린이 로비로 내려오자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대표님, 실종 사건과 창업 비리가 사실입니까? 대표님, 마대창 회장 책임론 나오는데 입장 있습니까? 대표님, 강준호 씨 명의 신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마서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단 한 번도 피하지 않고 섰어요. 여러분, 드림그룹은 지금 가장 아픈 과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순간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마서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관련됐든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한 기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마대창 회장도 포함입니까? 마서린은 잠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세상이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손녀가 자기 할아버지까지 예외 없이 조사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드림그룹은 더 이상 예전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강준호는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 명의로 된 20년 전 신탁 계약서 사본이 조수석에 놓여 있었어요. 준호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끝내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엄마한테도 이용당했고 아버지한테도 숨김당했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자기 이름이 욕심의 도구였다는 사실.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차창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오장미였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어요. 오장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 무너져. 강준호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나 이제 누굴 믿어야 해요? 오장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지금 당장 누구 믿으려고 하지 마. 대신 네가 어떤 사람일지만 정해.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장미가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살 건지, 아버지처럼 살 건지, 아니면 둘 다 아닌 사람으로 살 건지. 강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준호는 한참 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난 그 사람들처럼 안 살래요.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그 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 안, 어둠 속에 앉은 남자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이제 슬슬 정리해야겠습니다. 상대가 물었습니다. 마서린입니까? 오장미입니까? 남자가 웃었어요. 아니요. 둘 다 아닙니다. 먼저 치워야 할 건 백인호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백인호를 살려두면 더 큰 이름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뜻. 아직 드림그룹 그림자 뒤에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누군가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싸움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최화영을 무너뜨리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드러난 적과 싸웠지만 지금은 얼굴 없는 적과 싸워야 했으니까요. 마서리는 이제 대표로서 회사를 지켜야 하고, 딸로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 손녀로서 할아버지의 죄와 마주해야 합니다. 오장민은 복수 끝에 겨우 찾은 평온 앞에서 다시 가족을 지켜야 하는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강백호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구조라는 걸 알게 되었고, 목숨 걸고 진실을 쫓아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강준호는 부모의 죄와 거짓을 넘어 처음으로 자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마대창은 평생 붙들고 있던 권력과 회사가 결국 자기 자식과 손녀들의 눈물 위에 세워졌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백인호를 없애려는 누군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마지막 실세. 그 사람이 손을 뻗기 시작했으니까요. 복수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제부터는 과거를 밝히는 싸움이 아니라 살아남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병원으로 이송된 백인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이 강백호에게 들어옵니다. 지키던 경찰이 있었는데도 사람이 증발하듯 사라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서린의 얼굴이 굳었어요. 증인이 사라졌다는 건 누군가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마서린 집무실 책상 위에 또 하나의 봉투가 놓입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어요. 봉투 안에는 피 묻은 셔츠 단추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 진짜 지옥이 드림그룹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이어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